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현장 임장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살 때 현장을 확인하는 것을 임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보지도 않고 산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땅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기에 현장에서의 임장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불문율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임장하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 가서 원주민과의 대화하는 방법을 예상하고 공부하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임장 시 현지 주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보는 방법도 한 가지 예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당 물건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첫 방문 때는 현지인에게 굳이 해당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될 때 마을의 주민을 몇 번 만나면서 친해졌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직접적인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 땅이 왜 지금 팔리지 않았는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지 같은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의심의 눈빛에 원주민들의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기에 신중히 해야 합니다. 가령 물건이 나와 있는 곳에 방문해서 이 땅이 물건으로 나와서 조사하러 왔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주민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계의 눈빛으로 정보를 차단하려 하지요. 이럴 때는 저는 이런 화법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들린 사람입니다. 이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좋아 보여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을 찾고 있는데 이곳이 딱 좋은 것 같아 보여서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땅을 잘 몰라서 어디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네요. 아버님, 이 마을이 제가 보기에는 조용하고 살기 좋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렇게 너무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트고 주변에 대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질문 내용은 여기 동네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이 마을에 집 짓고 살 수 있는 땅은 평당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혹시 앞쪽에 공사하는 도로는 언제 개통이 되며 무슨 이유로 도로가 넓혀지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10분 이상 대화를 하다 보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의 땅을 전문적으로 사는 투자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왔던 물건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 되는 거지요.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땅을 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땅이 팔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비밀스럽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기라도 하면 사람들은 김씨네 땅을 왜 팔려고 해? 아마도 큰아들이 서울에서 사업한다고 하더니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래서 사업 미천 마련하느라 땅을 내놓았다지. 아랫집 이씨네도 작은아들이 식당하다 망해서 땅을 내놓았다잖아. 이런 가십거리들 때문에 시골 사람들은 서로 간에도 땅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되더라도 숨기려고 하는 심리는 좋지 않은 소식과 함께 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임장 가서 땅 사러 왔다는 정보를 흘리다 보면 땅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에 내 패를 먼저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변 구경 왔다고 하는 가벼운 화법으로 시작해서 점점 알고 싶고 찾고 싶은 내용들의 수위를 높여가야 합니다. 둘째, 임장하는 땅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임장은 놀러 온 것이 아닙니다. 물건을 정확하게 보고 특징적인 것을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임야를 임장한다면 임장하는 땅의 모양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큰 땅을 매입할 때는 카카오맵 지도를 켜서 인공위성 GPS 신호를 따라 매입할 땅 경계선을 따라 밟고 다니면서 땅 전체적인 모양에 대해서 한 바퀴 돌아보며 자세히 확인합니다. 땅이 패이거나 솟아난 곳이 있는지, 돌이나 바위가 있는지, 묘지가 있는지, 나무는 잡목인지 소나무가 많은지 알아봐야 하고, 소나무가 많다면 인목도가 150%가 넘게 분포되어 있으면 개발이 어렵고 특히 보호수가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제가 임야를 임장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평수가 큰 땅은 땅 모양을 신경 써서 봅니다. 개발했을 때 땅 모양이 제대로 나와야 하고 분필하는데 어렵지 않은 모양이 되어야 하고 또한 최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임야가 제일 좋습니다. 평수가 큰 땅을 사다 보면 사용하지 못하는 재외지가 꼭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재해지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에 땅을 보는 눈이 익숙해질 때까지 보고 또 봐야 합니다. 특히 재외지가 많이 발생되는 땅은 토목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봐도 됩니다. 이런 땅은 아마도 경사도가 심하기 때문에 땅값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에 그만큼 신경을 써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개발행위 허가 가능한 도로나 배수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 땅을 임장하다 보면 해당 물건 주변에 도로가 붙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도로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사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도로 지분을 반드시 확보하든지 아니면 사용 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사용 승낙이 되지 않거나 도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발을 할 수 없기에 맹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의 실수가 가장 많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발해야 하는 땅 주변에 사는 이웃과는 절대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절대로 땅과 함께 붙어있는 이웃과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돈을 주고 사용 승낙을 받을 때도 감정이 상하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량 난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배수로입니다. 해당 물건지 주변에 구거나 하천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때는 도로와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배수로입니다. 배수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 건축 준공 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 같으면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 찾아보면 오수관이나 우수관 같은 맨홀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결시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배수관을 개설하지 못한 곳이 국가의 소유이면 문제가 없지만 개인이 만든 사도나 배수로이면 돈을 주고서라도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 또한 승낙을 받지 못하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론은 도로와 배수로를 정확하게 체크해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토목회사 지자체 담당자와 미팅을 해서 꼭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임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현장에 가서 무엇을 조사할 것인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확인하고 주변 지역들을 탐문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님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임장하는 땅의 주소를 현지 공인중개사님들께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좋은 땅 같으면 오히려 해당 물건 정보가 뒤로 공개되어 땅값이 올라가든지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길 수 있고 매입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땅을 매입할 때는 꼭 임장이 필요로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로 합니다. 이런 임장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임장이 즐거워지고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고 현장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일도 발생되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향상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어느새 임장의 달인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